생명나무 농장 전방촌장입니다. 오늘 저희 농장에서 미산딸 잠깐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요건 이제 도매는 조금 내릴 양은 안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정원에 심으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지금 요런 형태가 화면에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레드 피그미라고 1년에 딱 요 정도 마디만, 요 정도 크기밖에 안 크는 거예요. 상당히 외성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4, 5년 이렇게 키웠을 때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존의 미산딸 대목에 몇 년 전에 접목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는 좀 크고 정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심어 놓고 꽃을 많이 보면서 그 이후로는 많이 안 크고 계속 이 아기자기한 꽃을 보고 싶을 때 요럴 때 소재로 쓰시면 좋아요.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 이렇게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좋아하시는 예목대형인데 약간 높은 예목대형이에요. 요 밑에는 뭐 지피식물이나 안 그러면 조금 낮은 것들 하청식재를 하시면 좋고요. 이게 한 10년 정도 돼도 한 요 정도 크기밖에 폭이 안 돼요. 그래서 전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 보면 꽃눈들 있죠. 대신에 성장을 많이 안 하니까 실제로 꽃눈들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꽃눈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꽃눈인데, 이제 화면 제가 한번 띄워 드려 볼게요. 그렇게 되게 빨갛게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잎이 나기 전에 미산딸은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개화 기간도 뭐 한 달 이상 가니까 상당히 좋은 정원 소재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도매를 안 팔고 아까워서 뒀던 건데, 자, 요렇게 보면 이제 쭉 지금 이게 한 1.5m, 우리 지하고라고 하는데 바닥에서 외목으로 1.5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걸 가지에 3개 정도 접목을 하는 게 돼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풍성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낮게 한 것, 낮게 접목한 거거든요. 가지 여러 군데를 해 놓으니까 지금 꽃이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작은 나무지만. 일반 우리 미산딸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게.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완성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제가 그냥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풍성한 이런 형태입니다. 요런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거는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했거든요.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몇십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가격대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 피그미 큰 것들 이런 거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정원용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택배는 안 됩니다. 택배는 안 되고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든지, 안 그러면 보시고 작업해서 화물차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매장보다는 뭐 가격이 조금 저렴하겠죠. 우리가 예전에 도면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하는데, 안전소매처럼 막 매장 가격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판매는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전화번호로. 아까는 지금 수영 보면 요것들은 아까 레드 피그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꽃은 보면 일반인들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요거는 레드 뷰티라고, 색깔은 일반 체로키 치포보다는 좀 진한 것들인데요. 요런 종류, 요런 것들은 좀 가지가 좀 풍성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로 된 것들, 요런 거는 포인트로 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점대 정도 되는데 요런 형태 다 꽃은 다 많이 물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들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꽃눈이 1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눈들 다 지금 있죠. 제가 갑자기 영상 찍은 거는 오늘 다른 거 작업하러 왔다가 날이 요즘 따뜻하니까 지금 이게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옮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갖고 안 좋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요 지금 이 나무가, 이것도 레드뷰티거든요. 레드뷰티인데, 제가 꽃눈을 만들려고 이렇게 조금, 원래 미산딸이 조금 이제 물도 좀 적게 주고 골병을 들이면 꽃눈이 많이 와요. 여기 뭐 화면상을 볼지 모르는데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눈이 많거든요. 예. 자, 요런 것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전쟁하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밑에 이렇게 꽃이 좀 있고 하나가 쭉 나가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꽃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꽃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나간 거에서 꽃눈이 있죠. 그리고 꽃눈이 있는 것들은 4월 중순에서 뭐 한 4월 말 사이에 피잖아요. 전국적으로 밑에가 좀 빨리 피니까. 그렇게 하면 요 꽃눈 있는 거는 꽃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꽃이 질 점에 전쟁을 하시면 되거든요. 꽃이 없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꽃이 없을 것 같으면 요거는 지금 요 마디에서 한 마디 정도 남겨놓고, 눈에서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꽃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꽃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 위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실제로는 꽃이 있는데 꽃을 보시고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꽃 지금 요 위에 꽃을 보시고 한 마디 위에서 요 정도 선 한 2cm 정도, 너무 바짝 붙여버리면 여기서 싹이 나거든요. 여기서 싹이 나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쯤에 잘라버리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미산딸은 이 수고성장 위로 쭉 하면은 꽃이 위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위쪽은 전정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옆으로 폭이 나오게끔 키를 좀 자그만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고요. 실제 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눈높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위로 쳐다보면 그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는 거하고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훨씬 위에서 눈높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훨씬 이쁩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커지는 건 할 수 없지만 항상 위로 삐죽삐죽 나온 것들은 항상 잘라 주시면 좋아요. 자른 가지로 접목은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접수 채취는 보통 그 한겨울에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겨울 전에 되게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 전에 접수를 잘라 가지고 그 파라핀 처리를 해 갖고 저온 창고에 넣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온 창고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막 곰팡이 피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좋은 거는 한 구정 때 전에 뭐 한 1월달 되게 심한 추위가 지나고 나서, 한참 겨울이지만 심한 추위가 초반 추위가 지나고 나서 잘라서 파라핀 처리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접수가 잠을 자고 있어야 되고, 대목은 이제 물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막 올리는 시점 지금 이제 접목하면 좋아요. 지금이나 안 그러면 뭐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접목을 한 상태에서 얼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라 봤을 때 막 이렇게 밑에서 물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막 물이 질질질 흘러요. 고로쇠 물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 접목을 하면 조금 힘들고,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물이 나오다가 마르거든요. 그때 접목을 하시고, 만약에 물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 5월달 6월달에도 접목을 할 수 있어요. 접수는 대신에 저장을 해 놓은 걸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위에 너무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비닐로 위를 완전히 밀봉을 안 하고 위쪽은 이렇게 열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접목한 상태에서도 물이 질질 흐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거 산딸 종류들은 접목이 상당히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데는 지금 꽃이 있는데 위에는 보세요. 꽃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요거는 지금 아직 접목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접목 안 된 거, 접목 실패했던 거, 그리고 흰 산딸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키우는 건데, 이런 거는 밑에는 꽃이 있는데 사실 위에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꽃 보고 나서 전정을 해주고, 그리고 봄에 차라리 꽃이 없는 것들은 전정을 해주시면 옆으로 퍼지면서 그때 꽃눈이 많이 달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여기 밑에 꽃이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가감이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마디 정도만 남기고, 예, 룰이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나온 게 있어요. 쭉 나온 것들은 그냥 한 마디만 남기고,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수영을 여기서 잡아줄 것 같으면 그냥 여기 한 마디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 강하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이 세력이 가운데 몰리면서 오죠. 자, 요거 자세 보시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앞에 꽃눈이 있죠. 여기는 조금 말랐는데 꽃눈 밖으로 쭉 나가는 거 있죠. 요때는 꽃눈 밖으로 나가는 한 마디 남기는 거 잘라시면 돼요. 예, 지금 요 꽃이 없으니까. 잔잔한 것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요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한 마디나 두 마디, 짧게 나올 때는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자, 요런 거는 굵잖아요. 굵은 거 자를 때는 여성분이 자르기 좀 힘들거든요. 사자를 타더라도 이렇게 잡고 약간 당기면서, 안 그러면 반대로 눕히면서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주면 힘들어서 안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이렇게 제끼면서 잘라주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끼면서, 야, 요거는 지금 여기 한 마디, 여기 안에도 한 마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잡고 제끼면서 잘라주고, 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잔잔한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위로 쭉 올라가는 것만 세력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멀리서 한번 보시면, 예, 멀리서 한번 찍어볼래요. 네,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안에 너무 가지가 좀이라도 하면 햇빛을 못 보면 알아서 말라요. 그러니까 너무 안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것만. 뭐 동그랗게 만드실 것 같으면 결국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잘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꽃을 보기 위한 걸로 할 것 같으면 쭉쭉 나온 가지들만 잘라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접목을 여러 군데서 접목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외목대로 쭉 올라오죠. 한 1.2까지 외목대로 올라와서 여기서 쭉 퍼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 1.2 정도의 그 지하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1.6 정도 되겠네. 1.67 정도에. 예, 요렇게 커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하고라고 하는데, 외목대 높이에 따라서 요 정도가 되면 여기서 세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나무가 키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대가 쭉 긴 거, 예, 요렇게 키우는 것들은 나중에 이게 뭐 한 10년 정도 뒤에 요만큼 굵어졌을 때, 지금은 가느다래 보이지만은 많이 굵어졌을 때는 훨씬 요게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나무들이 이제 농가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지하고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잘 안 크니까, 짧게 해가 풍성하게 보여야 빨리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실제로 공간이 조금 있으시고 하시면 요 밑에 다른 것도 심으실 수 있고 하니까 정원에 식재하실 때는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예, 이런 거 좋고요. 뭐, 이런 거는 두 가지를 제가 접목을 한 건데, 이런 것도 풍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커요, 이게. 이런 거는 레드비트예요. 가지가 쭉쭉 뻗었죠. 일반 체로키 치포보다는 이게 성장이 조금 느린 편인데, 꽃은 되게 붉고, 예, 그래도 이렇게 쭉쭉 나가죠. 바로 옆에 보시면 요게 레드 피금이에요. 같은 굵기에 같이 접목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다 작죠. 예. 근데 실제로 요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아요. 실제 이제 멀리서 한번 비춰보실래요? 예, 요거하고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요거는 지금 흰색 꽃이고, 흰색 꽃이 성장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레드뷰티, 예, 레드뷰티, 요게 레드 피그미. 예, 체로키 치포는 요거보다 더 빨리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요게 그만큼 성장이 느립니다. 이건 전쟁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접수 채취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지하고 목대 길이가 좀 길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아마 국내에 많이 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계산하고 접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개인적으로 레드 피그미 문의가 좀 많이 주셔서 제가 그냥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정 수량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주 두 주도 택배는 제가 안 됩니다. 화물 택배도 저희들이 안 하고 요즘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농장에 이제 판매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소통을 하셔갖고 사진을 주고받든지, 그렇게 해갖고 용차로 가시든지, 올리든지, 이렇게 하든,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승용차에도 넣으면 실을 수 있어요. 보조석에 이렇게 실으면 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산딸,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자그만한 거, 꽃눈 많이 달린 것들은 하부묘를 지금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왕 영상 찍는 김에 제가 산딸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미산딸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조금 개화가 빠르잖아요. 벚꽃도 그렇고. 그러면 미산딸이 개화가 제일 빨라요. 그럼 우리가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잖아요. 근데 잎이 피는 시기에 벌써 이거는 꽃이 피는데, 이게 실제 꽃은 아니고 안에 속꽃이고 밖에가 하포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고 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산딸은 그냥 목련꽃처럼 보시면 돼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고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는 시기에 새 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꽃이 빨리 피는 걸로 보이고, 그것도 뭐 노란 색깔도 있고 분홍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품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지금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보편화된 것들이 체로키 지퍼하고, 그 다음에 레드뷰티, 그 다음에 레드 피그미, 요 정도거든요. 예전에 제가 루브라라고 해서, 원래 루브라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뭐 꽃자루가 좀 길다, 꽃자루가 좀 짧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미산딸은 요게 꽃자루예요. 꽃자루. 여기 꽃자루인데, 요게 꽃자루가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여름 지나고부터 꽃눈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도 꽃자루가 부풀어 올라온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데, 여기가 바람이 불면 많이 말라요. 그래서 윗지방에서는 사실 경기도권에서는 이 꽃자루가 얼어갖고, 요게 결국은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이 얼겠죠. 그래서 실제로 꽃눈 형성은 되는데 꽃을 못 보는 경우, 우리 수국 보면 우리 깻잎 수국처럼 보통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꽃자루가 짧은 것들, 요런 것들이 품종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막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체로키 지퍼라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한 4월 중순, 윗지방은 4월 말 정도에 피거든요. 그래갖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요거 지고 나면 우리 동양산딸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국에 다 있잖아요. 우리 산에 가면 하얀 색깔 꽃 피는 거, 그 꽃 피는 시기에 꽃이 피는 스칼렛 파이어 같은 거, 빨간 색깔. 잎이 나고 꽃이 펴요. 그거는 그 사토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약간 붉은색, 분홍색, 요런 쪽인데, 거기도 또 여성형들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게 피고, 그러면 중간에 요게 피고 나서 일반 산딸 스칼렛 파이어가 피는데 중간에 갭이 있어요. 잠깐 한 보름 정도. 그 시기에 피는 것들이 우리는 교잡종이라고 하거든요. 비너스라든지 스텔라 핑커, 뭐 흰색깔 루살렌,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은 교잡이지만 수피는 동양산딸 수피예요. 미산딸은 수피가 감나무처럼 이렇게, 요거 잠깐 보여줄래요? 여기 보시면 미산딸은 이렇게 또 감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쭉쭉쭉 벌어져요. 그리고 동양산딸은 그냥 매끈해요. 여기 없이 일반 목대처럼. 동양산딸은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쭉쭉 갈라지는 거, 요거는 미산딸이지만, 여기 잠깐 보여줄래요? 여기. 동양산딸은 이런 식으로, 조금 밝으면서 이런 식이에요. 미산딸은 또 그 악어 가죽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교잡종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너스라든지 스텔라핑 그런 것들은 다 동양산딸 수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접목하시는 분 계시면, 미산딸에다 그걸 미산딸이라고 생각하고 미산딸에 접목하시면 안 되고 동양산딸에다 접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열매도 틀리고, 일반 우리가 아까 스칼렛 파이어 이런 것들은 꼭 산딸이라는 거 딸기 모양으로 이렇게 피고, 이런 미산딸들은 우리 까리처럼, 제가 열매도 좀 띄워 드릴게요. 그렇게 까리처럼
미산딸은 그렇게 나오고, 단풍도 사실은 좀 좋고, 그래요. 근데 미산딸은 조금 이렇게 물이 조금 우리 단풍처럼 달달하거든요. 목질도. 그래서 구멍 뚫는 심식충 피해라든지, 뭐 흰가루 단자처럼 약간 이제 균에 의한 피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리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약도 자주 주셔야 되고, 꽃이 좋고 열매가 좋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동양산딸은 그냥 아무 때나 던져놔도 잘 살아요.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동양산딸 중에서 약간 분홍색이나 붉은색이 나오는 스칼렛 같은 거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희 스칼렛 같은 경우가 다른 농가들보다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꽃눈이 화분묘지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격도 제가 저렴하게 올려놨어요. 그래, 농가에서 조금 큰 사이즈 재배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이트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묘목들 뭐 스텔라핑크하고 판매도 가능하니까, 예,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조금 거기에 성향이에요. 빨리 안 크는 것들을 제가 고접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식재해 놓으면 상당히 희소성도 있고 가치도 있고 관리도 쉽고 꽃도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농장입니다.